자, 교재 103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의 정의는요, 효율의 정의는, 자, 요거 2타라고 했을 때, 2타. 마치 N자인데, 여기서 뭐, 이렇게 꼬랑지 늘어진 모양이죠? 2타라고 했는데요. 이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 그 다음에 유리 붙었죠? 유리 붙으면 무조건 곱하기 100입니다. 비율, 퍼센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그 테레비 돌리다 보면 막 소말리아 무슨 아이들, 소말리아 아이들 막 굶어먹고 뼈만 남고 막 그런 거 봤죠? 보신 적 있어요? 후원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한 통하면은 10,000원을 내가 후원하는 거 그런 것들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뉴이스토크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10,000원을 입금시키면 이 10,000원이 전부 아이들한테 갈까요? 자, 왜 아닐까요? 그 일을 하는. 그렇죠. 인건비, 그것도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 쓰는 경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값. 심지어는 출장 가려면 비행기값. 실제적으로 내가 1,000원을 입금을 하면, 실제적으로 소말리아 그 결식 아동들한테 가는 그 돈은 실제로 한 7,000원밖에 안 된다. 이거는 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뭐가 발생했어요? 중간에 날라간 게 있죠. 뭐 날라갔다 표현하면 뭐 하지만은 나는 이 10,000원을 다 애들이 다 이걸 이용해서 맛있는 거 사 먹기를 원하는데 그중에 얼마? 3,000원이라는 것이 돈이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입력은, 앞으로 기억하세요. 입력은 출력에다가 뭘 넣으면 된다? 손실을 넣으면 그게 입력이다. 간단하죠? 10,000원 내가 기부했는데, 출력 얼마? 7,000원이 애들한테 갔어요. 나머지 3,000원 뭐다? 직원들, 인건비, 경비, 그죠?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자, 입력의 출력이 효율의 가장 기본적인 식인데,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출력이라는 거는 생각해보세요. 출력은 입력에서 손실을 빼면 그게 나머지가 출력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10,000원 들어갔어요. 자, 출력. 7,000원은 10,000원에서 운영비 3,000원 빼면 그게 출력이잖아요. 그게 소말리아 이런 데 가는 돈이잖아요. 소말리아인가? 뭐. 그래서 입력분의 입력 빼기 손실이라고 식을 이렇게 변형시킬 수도 있고, 또한 입력은 출력에다가 손실을 넣으면 입력이죠. 그죠? 자, 그래서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출력 해서 이 효율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요. 뭐 똑같은 식인데 뭐 어쩌는 얘기냐? 여기는요, 뭐만 있어요? 입력만 보이죠? 여기는 출력만 보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은 입력이 중요한 식. 입력이 중요한 기계. 출력은 당연히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 변압기는요. 출력이 중요할까요? 입력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입력은 22,900V 154kV 때려 넣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걸 전달받아서 아파트들에서 그걸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압기는 출력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씁니다. 이해되셨어요? 죄송합니다. 좀 자리가 불렀는데 나중에 자리 조금 옮겨주세요. 자, 그래서 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변압기는 출력이 중요한 시기 때문에 이거를 씁니다. 자, 그러면 변압기에서 출력이 뭘까요? 먼저 입력이 뭘까요? 변압기에서 입력은 바로 P는 VI 전력을 써서 전력을 보내는 거잖아요. 입력이 이거죠. 그럼 출력은 뭘까요?
네? 아, 출력. 출력은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출력은 이거 아니에요? VI에다가 코사인 세타 아니에요? 유효전력 패러디 시간에 배우지 않나요? 이게 뭐예요? 유효전력은 수영가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유효전력이라고 하잖아요. 예,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에서 출력은 VI 코스에서 유효전력 자체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납득되셨어요? 이 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면 이거 진짜 쉽습니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변압기에서 출력은 VI 코스에서 뜻사 유효전력 됐습니까? 자, 다음 우리 변압기에서 손실은 무슨 손과 무슨 손이 있다? 지난 시간에 했는데 자, 완손과 히스테리시스손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철손. 왜 이러세요, 스님들? 철손은 뭐라고 쓴다? PI라고 쓰죠, 우리가. 그죠? 또 뭐 있어요? 자, 철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무버손이라고 한다. 또 무슨 손? 자, 부하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손실 동선. 그 동선은 뭐라고 쓴다? PC라고 쓴다. 그 동선은 뭐다?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다 정리한 걸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 이제 요걸 이용해서 효율의 식을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철소는, 자,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철소는 부하가 있던 이 철소는 어떻다? 항상 존재한다. 부하가 있던, 없던 이 철소는 항상 존재해요. 항상 발생한다는 거죠. 변압기의 식, 자, 효율.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 자, 전부하식 효율.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전부하가 무슨 뜻이냐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그 전에. 자, 이제, 우리 변압기에서는 뭘 쓴다고요? 이 출력식을 쓴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출력 손실이죠? 자, 그럼 드디어 2타. 여기 있습니다. 전부하. 자, 그럼 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식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랑 잘 한번 보려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요? 출력. 근데 변압기에서 출력이 바로 뭐다? V, I, 코사인, 세타가 이게 출력이다. 자, 그럼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출력과 손실. 출력이 뭐라고 했어요? V, I, 코사인, 세타. 더하기.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요? 손실. 근데 변압기는 손실이 뭐가 있다? 철선, PI와 더하기 PC가 있다. 그러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이게 변압기의 전부하시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 식을 죽으라고 외우시는데 그걸 외우기 전에 이렇게 좀 이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필기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실기 문제 나오면 이게 적용 막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게요. 이 효율은 시간당이에요, 시간당입니다. 1시간당.
그걸 먼저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효율은 1시간당이다. 자, 여기까지는 되셨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자, 전일 효율, 전일. 전일이 무슨 뜻이냐면 하루에 하루. 네, 어서오세요. 아주 먼 길로 오셨습니다. 자, 103페이지입니다. 103. 자, 전일효율은요,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써요. 이탈이고요. D라고 써요. 이 D가 데이트, 하루. 날짜가 데이트라고 하죠, 영어로. 그죠? 자, 영어로 우리가 데이트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D를 씁니다.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거, 자, 우리가 VI 코사인 타가 뭐라고 그랬어요? 출력이죠? 그쵸? 그럼 이 출력은 몇 시간 동안의 출력? 1시간 동안의 출력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공식 무조건 넣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또 VI 코사인 그죠? 자, 이제 지금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전봇대에 매달리는 변압기를 통해서 220V가 우리도 들어오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서 막 뭘 사용할 거 아니에요. 자, 24시간 내내 사용하는 게 있죠. 뭐 있어요? 냉장고. 냉장고, 누가 냉장고 껐다 켰다 하는 사람 있어요? 24시간, 365일 24시간 내내 동작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치 냉장고. 그죠? 정수기는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게 아니죠. 대기전력으로 있다가 그러면 왜 우리가 쓸 때는 그렇죠. 그 대기전력은 의외로 작습니다. 그런 거는 신경 안 썼거든요. 또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덕션. 인덕션 20짜리였는데 틀어놓나요? 아니죠. 요리할 때만 틀어놓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인덕션을 하루에 30분씩 4번 사용했어요. 그럼 하루 전체에 봤을 때는 얘가 몇 시간 사용하는 거예요? 2시간 사용하는 거잖아요. 2시간. 그거예요. 내가 부하를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야, 이거 납득되시겠어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일 효율은요. 그렇죠. 자, 이제 갑니다. 내가 8시간, 하루 중에서 8시간을 내가 뭔가를 사용했어요. 8시간, 예를 들어서 숫자를 들어서. 그러면, 자, 1시간, 시간당 출력이니까 VI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8시간 사용했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8 곱해줘야죠. 왜? 이게 하루 동안 전체 부하의 전력의 양이니까요. 8 곱해준다.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자, 다시 한 번요. 이거 뭐야? 출력이니까 당연히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VI 코사인 세타 곱하기 8 더하기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손실 들어가죠? 자, 손실은 뭐가 있다? 철선과 동선이 있다. 그럼 철선은, 자, 철선 더하기 여기 동선인데, 자, 철선 앞에는 얼마 곱해줘야 돼요? 철선 앞에는? 얼마요? 자, 왜 24예요? 왜 하루 24시간이에요? 철선은 부하가 있던 없던 항상 철선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8이 아니라 여기가 24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자, 동선은 뭐라고 했어요? 동선은 부하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거라고 그랬죠? 부하를 사용할 때 내가 부하 몇 시간 사용했다? 8시간 사용했다. 그래서 여기 8 곱하기, 여기는 8 곱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4라는 거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게 이 8이라는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상으로 잡은 숫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다?
하루에 H시간, 그러니까 hour라고 그러죠? H. 그래서 하루에 H시간만큼 우리가 기계를 사용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H, 곱하기 H, 곱하기 H. 근데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줘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루 동안의 변압기의 효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보면요. 선생님, 자, 교재 보면, 자, 이런 표시가 나와 있죠? 이런 표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얘도 시그마라고 있고, 얘도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얘는 근데 소문자고 얘는 대문자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 이 대문자 시그마는 총합을 의미해요. 총합. 얘는 요거 써놓으세요. 책에다 써놓으세요. 얘는 총합. 모조 더해라, 모조 더한다. 자, 그럼 103페이지 거기 나와있죠? 거기 시그마 기호 보이시죠? 거기다 이것만 써놓으세요. 이거 지워버릴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시그마, 대문자 시그마가 나오면 다 더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 전일 효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세 번째. 자, 이렇게 쓸게요. 자, 이번에는 n분의 1 부하시 효율. 이게 무슨 소리야? n분의 1부가 뭐야?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따 다 찍을 거니까. 네. 자, 우리가 이번에 읽습니다. 2타 해주고 여기다가 n분의 1 이렇게 써줍니다. 효율은 효율인데 n분의 1 구하실 효율 이렇게 됩니다. 상관 따라서 좀 그렇죠. 좀 많이 걸리죠. 제가 수업 바빠서 못 나오시는 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거밖에 없네요. 제가 어떻게 찾아가서 설명드릴 수도 없고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세요. 자, 이제 n분의 1가 뭐냐 도대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여러분들 현재 집에 있는 만져 건조기, 무슨 세탁기, 무슨 텔레비전, 인덕션, 커피포트, 이런 거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있는 집에 있는 전기기를 동시에 100% 다 사용해 본 적 있어요? 왜요? 사용할래야, 100% 사용할래야 사용할 수가 없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에어컨과 보일러. 에어컨과 보일러를 동시에 틀어보신 분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제품이 내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여러 개가 있다. 여름에 가습기 틀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가습기 같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게. 그러면 내가 전기를 사용할 때 전기를 최대로 사용할 때 내가 집에 가지고 있는 전기 제품의 절반만 사용한다.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2분의 1이죠. 절반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 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하의 절반만 사용한다. 그럼 그럴 때 효율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래서 시험 볼 때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왔는데 문제는 이거 섞어서 나오는 사람 아주 죽습니다. 이거. 그게 시험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 영상을 올린다고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꼭 보세요.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똑같아요. 자, 출력은 VI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부하가 얼만큼? 내가 n분의 1만큼 사용한다.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분의 1 구한다 그러면 출력의 3분의 1만큼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n분의 1 곱하기 VI 자,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자, 더하기.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동소는 그냥 100, 동소는 무조건 100%입니다. 내가 집에 있는 전기를 다 꺼도 철도는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100%니까 1이에요. 1. 100%. 1. 자, 더하기. 여기 뭐가 들어가요? 동선이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들, 동선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n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곱하기 100 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내가 부하를 n분의 1만큼 사용할 때 효율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하 효율이라고 해요. 그럼 다시 여기 우리가 여기 미안해요. 여기 n분의 1 구하시면 이걸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처음에 전부하라고 했죠? 전부하니까 몇 프로 사용해? 100%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니까 1분의 1. 그러니까 앞에 1 곱하기 5. 어차피 1 곱하면 안 하잖아요. 그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부하식 효율. 이게 가장 기본되는 식이고 나머지 전일 효율과 n분의 1 구하식 효율 해서 효율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판단하셔서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필기에서는 이거를 직접 일일이 다 계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실기에서 이거를 우리가 다 일일이 계산을 해서 다 더해서 그래야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될 때도 그런 문제가 나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효율이 여기까지, 일단 효율의 공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기 공부하실 때 보면 알아요. 이거 시기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하나 좀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거를 건너뛰었던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찍으세요. 자, 이제 변압기 효율의 최대 조건이에요. 변압기 효율의 최대 조건. 지금 우리가 효율식을 세 가지 알아봤죠? 자, 그래서 이거는 왜 효율일 때 조건이 이렇게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미분하고 막 해서 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걸 할게요. 철성과 동선이 같을 때 자, 최대 효율입니다. 철성과 동선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된다. 외우세요.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식을 쓰면 어떻게 돼요? 철선을 뭐라고 부른다? PI라고 씁니다. 동선을 뭐라고 쓴다? PC라고 씁니다. 얘가 어떻게 딱 같을 때 이때 효율이 최대가 된다. 근데 우리 식이 세 가지 있었죠? 무조건 하여튼 손실,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예요. 이건 또 이렇게 또 설명드리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변압기 효율식에 대한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 지금 앞부분 못 들으셨으면 제가 다시 영상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또 시간 될 때 한번 보세요. 103페이지. 자, 1번, 2번 문제 있죠? 그거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변압기에 철선 나왔네요, 철선. 자, 변압기 철선이 뭐라고 했어요? PI. 자, 동선이 뭐라고 했어요? 근데 조건이 붙었죠. 그냥 동선이 아니라 전부하시 동선. 전부하시 철선. 그냥 철선. 왜요? 철선은 주구장창 부하가 있든 없든 계속 존재하는 게 철선이니까 그냥 철선이라고 부르는 거고, 동선은 부하가 있을 때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하식 동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격 출력이 몇 프로? 얼마? n분의 1인 부하를 걸었을 때 전손실. 여러분들, 손실은 무슨 손실과 무슨 손실? 철선과 동선을 더하는 게 변압기에서 손실이라고 했죠? 자, 철선은 그냥 주구장창 항상 존재하는 게 철선이라고 했죠? 부하가 있든 없든. 그 예를 들면 무조건 PI예요. 자, 더하기. 근데 동선은 동선인데 얘가 전부하식 동선이죠? 100% 갔을 때가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얼만큼? n분의 1만큼 쓰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다가 n분의 1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i제곱 아니잖아. i제곱. 그 얘가 제곱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n분의 1 더하시 변압기의 손실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2번 볼까요? 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50kB, 그럼 바로 써야죠? 150kB, 그럼 뭐요? P는 150이죠? 자,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실기 아니니까. 자, 철손이라는 게 말로 철손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P, I, 그렇죠. 얘가 얼마예요? 1. 전부하 동선이라고 그랬죠? 그럼 PC. 얼마예요? 4kg죠. 4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이 변압기의 최대 효율은 몇 킬로바의 부하에서 나타나는가? 자, 이런 얘기죠. 자, 이거 보세요. 자, 부하의 최대 효율이죠? 그 부하를 얼마큼 쓸 때 최대 효율이 되느냐? 그럼 이거 뭐야? n분의 1 부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PI와 동선은 동선인데, 부하가 얼마큼일 때? n분의 1 부하일 때. 그래서 이거의 제곱. 얘랑 같을 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까 PI랑 PC가 같을 때 이거는요, 전부하시 조건이에요. 얘는 n분의 1 부하시 조건이고. 방금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n분의 1 부하시의 동선이잖아요. 다시 한번, 철선과 동선, 아니, 자, 철선과, 그렇죠. 아까, 여기 썼던 거 있죠? 여기 썼을 때, 아까 뭐라고 썼어요? 철선과 동선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n분의 1 부하시니까 바로 PI는 n분의 1 제곱 PC랑 같을 때 효율이 최대가 된다. 그래서 이거, 자, 그대로 기억해보세요. 이 1은 여기 n분의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얘가 4가 되겠죠? 그 양변에 4분의 1을 붙여보세요. 4분의 양변에. 4분의 1. 얘는 없어지겠고요. 4분의 1 되죠? 그 제곱이죠? 그러면 n분의 1은 얼마가 돼요? 2분의 1 되겠죠? 2분의 1을 제곱해서 4분의 1 나올 거 아니에요? 몇 프로예요? n분의 1 자체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몇 프로? 얼마? 절반. 절반만, 부하를 절반 사용할 때 효율이 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용량이 얼마라고 했어요? 150이죠? 그럼 이거의 절반이 얼마예요? 75가 되겠죠? 그래서 75의 용량을 사용해야 효율이 최대가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하의 분담되는 필기의 거리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디? 실기에서. 그래서 이거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저를 잠깐 보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가세요.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먼저 설명드리는 거는. 자, 여러분들. 자, 여기 저항이 R1이고, 여기 저항이 R2가 있으면 R2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자, 여기 좀 이상하다. 어쨌든 여기가, 자, 여기가 2옴짜리 저항이 있고, 여기가 4옴짜리 저항이 있어요. 2옴짜리, 4옴짜리 저항이 있습니다.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여기에, 자, 요 편상, 이거를 A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얘는 편상 B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이놈 저놈, 얘도 기분 나쁘겠죠? 자, 그럼 여기 전류가 4A 흘러요. 4A. 여기는, 자, 여기 2옴인데 4A 그렇죠? 여기는 얼마큼 흘러요? 얼마요? 8A 흘러요? 어머? 병렬은 뭐가 같아야 돼? 전압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압, 여기 2옴, 3A, 또 몇 볼트? 8볼트. 여기 몇 볼트 걸려야 돼? 8볼트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머? 이 3이잖아요. 여기 전류 얼마 걸려요? 2A 걸려야죠. 아우,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 2A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기 기계를 돌릴 때
전압이 일을 합니까? 전류가 흘러가면서 전류가 일을 합니까?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건 전류가 가진 에너지, 전자들이 가진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4A가 흘러나가죠? 그럼 얘가 이렇게 흘러나가요. 4A 이렇게 흘러나가요. 2A가 이렇게 흘러나가죠. 자, 얘랑 병렬로 연결된 거예요. 병렬로. 그럼 이 부하는 몇 암페어를 쓸 수 있습니까? 이 부하에는 아니 병렬이잖아요. 4A, 2A니까 여기 부하에는 6A가 흘러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부하 입장에서는 내가 일을 하려면 6A가 필요한데 가만히 보니까 A 쪽에서는 나를 4A만큼 밀어주는구나. B 쪽에서는 2A만큼 나한테 보여주는구나. 이 대목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 그러면 보세요.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작은 쪽이 더 많이 나한테 보내줄 수 있겠죠. 반대로 저항이 큰 쪽이 나한테 더 조금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럼 L의 입장에서는 A와 B는 몇 대면 2대 1의 비율로 나한테 전류를 보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담비가 되는 거예요. 분담비. 자, 손담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분담비 또는 부담비라고도 해요. 그냥 이거 이해돼요? 실제적인 일은 누가 한다? 전압이 아니라 전류가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목이 뭐예요?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데 변압기 2차 측에 매여 있는 부하에서 느끼는 변압기의 부하 부담비 또는 분담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봅니다. 자, 우리 변압기 자, 이제 변압기를 우리 변압기 그때 이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변압기 등가로 여기 R1, 여기 X1. R1은 뭐다? 건선의 저항, 얘는 누설 리액턴스. 자, 그럼 여기는 전압이 얼마 걸려요? V가 많이 걸려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변압기 2대. 그러니까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자, 얘는 요게 항상 이렇게 하자고요. 얘를 자, A 변압기, 얘는 B 변압기 이렇게 하자고요. A 변압기, B 변압기. 자, 그러면 여기를 RAXA, 여기는 RBXB 이렇게 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변압기 두 개를 경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이러한 그림이 나와요. 여기서 쭉 나가고, 여기서 나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왜냐면 전류가 흘러나가겠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자, 그러면 흘러나가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끝났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쳐지겠죠. 합쳐져서 뭐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자, 요걸 잠깐 보면은요. 자, 요게 뭐예요? 변압기 자체의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을 ZA라고 할 거예요. 그 얘는 변압기 B의 임피던스니까 ZB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흘러나가는 전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IA라고 할 거고, 변압기 B에서 흘러나가는 전류를 IB라고 할 거예요. 그 전류 보세요. 전류가 흘러나가요. 전류가 이렇게. 쭉 따라오세요. 쭉 따라오세요. 이렇게. 쭉 따라서 이렇게 와서 얘가 이렇게까지 올 거고, 여기도 쭉 따라와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두 개가 합쳐지겠죠. 합쳐져서 부하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얘가 와서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까요? 색을 달리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류가 나와서
이제 갖다 드려. 일로 들어가고 얘가 또 일로 들어와서 다시 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이렇게 와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들어와서 귀로 할 것이고 얘는 이렇게 와서 돌아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귀로 한다는 거죠. 요게 변압기를 두 개를 벽면으로 연결한 단선 변압기 두 개를 연결한 거예요. 일단 요 그림까지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